사람은 얼마만큼 현명해야 하는가? 사람은 모두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고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당신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현명해야 하는 것이며 얼마만큼 현명할 수 있는 것인가? 로마의 희극 작가 테렌티우스는 묻는다. 불사의 신들이여, 사람은 무엇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가? 똑똑한 사람과 바보스런 자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인간의 우열이 어디 있느냐는 회의론이지만 그러나 이 바보스런 자와 똑똑한 자의 차이를 아는 것이 현명함의 첫걸음이다. 인간은 현명한 존재인가? 어리석은 존재인가? 영국의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인간은 가장 어리석은 존재인 동시에 가장 현명한 존재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인간 개인은 어리석지만 종으로서의 인간 전체는 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소설 주인공인 리어 왕의 눈에는 세상이 바보들의 천지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바보들만 있는 큰 무대에 나온 것이 슬퍼서 우는 것이다. 비록 다 바보는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현자보다는 우자가 더 많고 현자 자신 속에도 현명함보다는 우매함이 더 많다. 아무리 현명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현명한 사람은 없고 혼자서 충분히 현명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현명함이 곧 지혜라면 성경에 전도서 9장 16절에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구절이 있고 라틴어 격언에는 지혜는 운명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다. 지혜는 힘에 이기고 운명에도 이긴다. 그러므로 가장 큰 선은 지혜다. 이율곡도 저서 경몽요결의 입지장에서 지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고 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명해지는가? 부가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식이 있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중세 때의 서양 격언에도 있다. 최고의 성직자가 최고의 현자는 아니다. 대인이라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 아니오. 무턱대고 덕행을 쌓는 사람이 현자인 것도 아니다. 현자는 덕행에 조차 한계를 둔다. 남의 지식으로 유식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혜로만 될 수 있다고 몽테뉴도 수상록에서 밝히고 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는 가련한 바보, 전보다 똑똑해진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고 자탄하는 파우스트처럼 인간의 가장 큰 현명함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데 있다고 샤틀레 부인도 행복론에서 밝히고 있다. 영국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현명한 사람인 줄 알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한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성경은 경고한다. 잠언 3장 7절의 내용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총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듯이 산다고 하고 군자는 큰 덕은 있어도 용모는 어리석은 것 같다고 사마천도 사기열전에서 얘기하고 있다. 대여는 대우처럼 보이는 데 있고 이딱은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지혜다. 공자는 위나라 대부 영무자를 이렇게 평했다. 그 아는 척하는 것은 누구나 따를 수 있으나 그 어리석은 척하는 것은 누구나 따를 수 없다. 셰익스피어의 시비아에서 바이올러가 광대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영리하니까 바보 흉내를 낼 수 있는 거야. 바보 역할을 잘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단다. 실제로 바보 짓을 안 하는 사람은 과히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어리석음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만큼 현명하지는 않다고 라 로슈코프는 잠언집에서 밝히고 있다. 누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인가? 자기가 바보이면서 남을 바보로 생각하는 바보가 진짜 바보다. 그리고 학문이 있는 우자가 최악의 우자다. 학식 있는 바보가 무식한 바보보다 더 바보요. 머리 좋은 바보만큼 귀찮은 바보는 없다. 바보 같은 똑똑이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똑똑한 바보가 되라고 셰익스피어는 말한다. 성경의 전도서 7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 성경 말씀은 몽테뉴가 자기 서재의 천장에 새긴 57개의 금원 중에 하나다. 지나치게 현명하지 말라는 말은 12세기 이래 독일의 대공이던 나사우가의 가훈이기도 하다. 정의천의 말대로 너무 밝으면 지나치게 살펴서 의심이 많아진다. 여시춘추에 나오는 대로 지혜가 많으면 모함을 당하고 어리석으면 속임을 당한다.
별로 영리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대개는 영리한 사람보다 세상을 잘 살아간다. 그들은 인간에 대해서나 일어나는 일에 대해 초조감, 공포감, 우려심이 적다. 현명한 사람은 외롭고 괴롭다. 위나라로 망명 중인 제나라 왕에게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의 어리석은 임금들은 임금님의 현명함을 싫어해서 함께 임금님을 공격했기 때문에 임금님이 망명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민왕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했다. 현명함이란 본디 이렇게도 괴로운 것인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현명하기만 한 사람은 처량한 일생을 보낸다. 러시아의 극작가 그리보예도프의 희곡 제목이 지혜의 슬픔이다. 세상에서 자기 혼자 현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큰 바보라고 한다. 보아라, 지나치게 많은 꿀을 모은 꿀벌처럼 나는 내 지혜의 실증이 났다고 지혜를 포식한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영국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소설에도 나는 언제까지나 현명해 있는데 지쳤다는 구절이 있다. 사람은 언제나 현명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지혜가 지식도 재주도 아니라면 대관절 현명함이란 무엇인가? 현명한 사람은 큰 것을 알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작은 것을 안다. 식견이 크고 작은 것이 현, 불현의 구별이다. 작은 지혜를 버려야 큰 지혜가 밝아지는 것이다. 우신예찬의 에라스무스에게 물으면 현명함이란 이성에 인도되는 것이고 어리석음이란 감정에 내맡겨지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칸트는 감히 현자가 되라는 호라티우스의 시구를 그의 계몽주의의 표어로 삼았다. 그가 말하는 현자란 자기 자신의 오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자기의 이성을 충분히 사용해 자신의 힘으로 사물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함이다. 키케로는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고 결코 자신에게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어도 불만이다. 현자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에서 키케로의 말을 인용하면서 매일매일의 생활을 일상적 천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현인이라고 규정했다. 그에 의하면 항상 자기가 놓인 상황에 적응하여 알맞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것이다.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알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문해 볼 일이다. 사람이 얼마만큼 현명해져야 하는가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현명하다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많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과 윤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명함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간단한 선택과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지만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보다 깊은 생각과 판단 그리고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하다는 것은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현명함은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과 태도에 따라 발전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가치관과 윤리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나는 어제 현명하게 행동했는가를 반문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성장하는 영혼과 지혜의 한 축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